자, 그럼 이제 진짜로 술에 사용되는 에탄올, 주정, 에탄올의 경우 어떻게 되느냐? 주로 간에서 알코올 탈수소 효소, 이제 이름이 기니까 이렇게 할게요. ADH라고 부를게요. ADH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효소랑 효모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효모는 아까 그 생명체고 균류고, 효소는 그냥 단백질로 이루어진 생체 촉매를 효소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간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ADH에 의해서 에탄올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고, 자, 에탄알이라고 부릅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알데하이드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간에 있는 알데하이드 탈수소 효소, 얘는 ALDH라고 부를게요, 제가. ALDH에 의해서 아세트산이 됩니다. 그리고 끝나요, 이제. 자, 다시 여기까지는 외우시면 되게 좋아요. 에탄올이 외워야 돼요? 예. 왜냐하면 기사에도 이게 많이 나오고, 시험에 나옵니까? 숙취의 원인이 뭐냐, 알코올 먹으면 죽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 안 좋아지는 홍조가 생기고 이런 이유가 뭐냐 할 때 다 나오는 거라서 이건 그래요. 오케이. 다시 한번, 에탄올이 ADH를 거치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고, 아세트알데하이드가 ALDH를 통하면 아세트산이 되더라. 근데 아세트산이 뭐죠? 아세트산? 아세트산은 여기 식품으로 사용해요. 식초. 맞아요. 3% 아세트산을 식초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세트산이 되면 식초랑 똑같아지니까 분해가 끝난 거예요. 그죠? 지금 이제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되는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간에서 주로 간에서 ADH를 통해서 아세트알데하이드, 그리고 ALDH를 통해서 아세트산까지 가더라. 근데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독성이 있어요. 자, 우리가 술에 취해서 막 약간 어질어질해지고 기분 좋아지고, 이거는 알코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에탄올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얘가 간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생기겠죠. 예. 근데 얘가 독성이 좀 있고, 얘가 숙취의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처음에 마신 다음에 그러니까 약간 취기가 오르면서 사실 얼굴이 빨개지고 막 이런 것들이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거고, 또 숙취 막 다음날 아침에 막 머리도 아프고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예. 그게 어제 먹었던 그 많은 그 알코올들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알데하이드들이 계속 만들어졌겠죠. 얘 때문에 얼굴도 빨개져 있고 막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ALDH가 부족하면 뭐가 쌓이겠어요? ALDH는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아세트산으로 바꾸는 거였죠. 예. 그럼 ALDH가 부족한 경우에는 알데하이드가 막 몸에 쌓이겠죠. 숙취 해소가 안 되겠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심각하게 얼굴이 빨갛게 돼요. 근데 이 ALDH가 두 종류가 있어요. 1형이 있고 2형이 있는데, 1형은 고농도에서만 동작을 해요. 문제는 2형은 저농도에서도 동작을 해요. 그러면 ALDH가 1형, 2형이 둘 다 잘 작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술을 먹어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조금만 쌓여도 바로 없애주겠죠. 예. 근데 문제는 이 2형, 저농도에서 동작하는 2형이 변종이라서 동작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동양인의 경우에, 한국인의 경우에 30에서 5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술 먹을수록 얼굴이 하얘지는 사람이 아까 처음 말씀해 주신 이 ALDH 1형, 2형이 다 갖춘 사람이 그렇죠. 있는데, 먹을수록 하얘지진 않지만 잘 안 빨개지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소주 한 2모금만 원샷해도 빨개짐. 확 올라오거든. 그러면 ALDH 2형이 변종이라서 거의 이제 잘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농도에서는 분해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잘.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은 저농도니까? 그러니까 많이 쌓이면 분해를 하는데, 그 전에 초반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세트알데하이드의 농도가 쌓이기 전까지는 잘 분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농도가 높아져 있어요. 술을 마시면. 그렇지. 그렇죠. 근데 아시안이 그래요. 아시안이 동양인의 경우에 30에서 50% 가까이가 변종이 많아요. 그래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고농도가 될 때까지 동작 안 하니까 쉽게 얼굴이 빨개지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은 알코올 섭취를 좀 자제하는 게 좋겠죠. 술 깨는 약이라고 하는 약들 있잖아요. 안 취하는 약. 그건 그럼 어떤 식으로 만들까요? 그러니까 어떤 콩나물. 콩나물도 도움이 되고 하는데, ALDH가 엄청 들어있나? ALDH를 촉진시켜요. 하나 더 있어요. 또 뭘 하면 될까요? ADH. 808.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ALDH를 촉진시키고 또 하나 ADH를 저해해요. 즉 알코올은 유지가 되게 하고,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넘어가는 걸 좀 막아요. 그러면은 알코올은 그냥
체내로 배설됩니까? 체내에 있다가 이제 소변으로 좀 나가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를 좀 줄여야 되냐면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최대한 줄이려고 넘어가는 건 잘 안 넘어가게 하고 일단 만들어진 건 빨리 없애게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이제 술 깨는 약이 하고 싶은 어떤 그 목표인 거예요. 실제로 큰 도움이 되나? 엄청 됩니다. 그래요? 808 하나 먹고 가면은 쌩쌩해요. 근데 많은 기사나 막 이런 거 보면 실험을 네. 해보더니 결국엔 도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임상적인 걸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네. 아니 먹은 알코올 양이 총량이 일정하면 네. 결국에는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비슷하겠죠. 근데 여명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뭘 하냐면 일정 농도 이하가 유지되도록 해요. 걔네들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 몸이 좀 불편해. 숙취가 심해라고 느끼려면 예를 들면 한 10이라는 거 이상이 되면 불편함을 느낀다고 해볼게요. 예. 걔는 8 정도를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오래 걸리겠죠. 한 20 정도가 되었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대신에 한 3시간 만에 깰 수도 있고 8 정도밖에 안 되는 대신에 6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걔는 이제 후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하나 또 그냥 흥미로운 거는 ADH라고 하는 것도 변종이 있대요. 걔도 변종이 있어서 에탄올을 빨리 대사하는 애가 있고 느리게 대사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숙취 해소 음료라든가 술에 안 취하는 약이 ADH를 저해한다고 했잖아요. 예. LDH는 빠르게 하고 ADH를 저해하잖아요. 근데 타고나기를 ADH가 느린 사람들이 있는데 서양 애들은 그게 1대1 정도 돼요.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이. 근데 이게 느린 사람들이 술에 강하고 술로 인한 간질환도 잘 안 걸리고 독성이 천천히 분해를 하는 거니까 오히려 간질환도 잘 안 걸리고 알코올 중독자의 양도 적다고 해요. 자, 이제 에탄올이 무슨 영향을 주느냐? 대뇌에 좀 어려운 거 말씀드릴게요. 에탄올이 대뇌에 가바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가바의 효과를 높입니다. 가발? 가바. 가바? GABA 가바라고 하는 걸 부르는데, 자, 세로토닌 들어본 적 있으시죠? 세로토닌. 예. 도파민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얘네들을 통해서 신경이 흥분되면서 신경이 전달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가바는 어떤 애냐면 얘도 신경 전달 물질인데 얘는 억제성이에요. 아까 말한 애들은 흥분을 시켜서 흥분성으로 흥분을 퍼져나가게 하는 애라면 신경 전달 물질이 하나가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러면은 계속 흥분만 하면 문제되잖아요. 그게 바로 뇌전증이에요. 머리 전체가 흥분을 해버리면 흔히 말하는 간질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억제시키는 애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플러스 신호만 가면 안 되고 마이너스 신호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 가바입니다. 자, 그러면 가바 수용체에 가바가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염소 채널을 열어버려요. CL- 채널을 열어버려요. 그러면 CL-가 들어가겠죠. 마이너스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흥분이 억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경세포 안에서 흥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 Na+, 주로 Na+, 플러스 이온 때문에 전위가 플러스가 됐어요. 예. 플러스 전류가 쫙 흘러나가는 게 흥분이 전달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눈앞에 지금 아주 달콤하고 맛있게 생긴 타르트, 에그 타르트가 있다. 네. 그걸 보는 순간 흥분하는 그 과정은 그렇죠. 플러스 전하가 Na+가 흘러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흥분입니다. 근데 보세요. 플러스가 흘러가는 게 흥분인데 가바 수용체에 붙으면 걔가 뭐를 연다고 했죠? 염소 통로를 열어요. CL- 통로를 열어요. 그럼 마이너스가 쏟아져 들어오면 플러스가 흘러가는 게 흥분인데 마이너스가 쏟아져 들어오면 흥분을 없애버리겠죠. 예. 그래서 얘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가바는 신경 흥분 전달을 억제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에탄올이라든가 혹은 항불안제라는 애들이 있죠. 벤조디아제핀 같은 애들이 있어요. 에탄올 혹은 항불안제들은 가바 A라고 하는 수용체에 결합을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가바가 가바 수용체에 결합하면 연소 채널을 엽니다. 예. 그런데 에탄올은 가바 A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돼요. 가바 옆에 있는 가바 수용체 옆에 이제 구성 물질 중에 A 수용체가 있어요. 거기 결합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바에 더 민감하게 만들어요. 자, 에탄올이 없는 가바 A 수용체는 그냥 가바 수용체가 평범합니다. 근데 에탄올이 가바 A 수용체에 붙었어요. 예. 그러면 가바 수용체가 가바에 예민해져요. 한번 채널이 열리면 염소 채널이 열리면 잘 안 닫혀요. 에탄올이 붙어 있는 경우에. 오케이. 자, 그러면
똑같은 양의 가바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더라도 에탄올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수용체가 에탄올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염소가 더 많은 양이 들어오는 거예요. 얘가 가바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붙으면 원래는 1초 동안 문을 열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입니다. 네. 1초 동안 문을 열어야 되는데 알코올이 와서 붙게 되면 3초 동안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그럼 이게 염소가 많이 쏟아져 들어오겠죠. 억제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억제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본적으로 알코올은 진정제예요. 에? 억제시켜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술 먹고 다 개되던데. 자, 그게 왜 그러느냐? 네. 뭘 억제하냐면 최초로 억제하는 게 의식적으로 우리가 자제하는 걸 먼저 억제를 시켜요, 얘가.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자제했어. 그걸 억제시켜보니까 자제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단순한 원리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억제성이라고 하니까 모든 게 이제 둔해져요. 반응도 둔해지죠. 많이 먹으면 결국에 잠을 자게 되죠. 반응 속도뿐만 아니라 잠까지 오잖아요. 누구나 술을 많이 마시면 쓰러지서 자잖아요. 예. 억제는 확실한데 사람마다 다른데 제일 먼저 억제하는 게 뭐냐? 평소에 내가 참았던 거. 억제하고 의식적으로 눌렀었고 자제했었던 거를 억제를 최초로 시키니까 자제력이 억제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 이제 기능을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막 쪼개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도 그렇죠. 있고 판단을 담당하는 부분도 있는데 네. 그 뇌 세포의 기능 자체가 저하가 되는 거예요. 저하되죠.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판단, 억제, 어떤 자제. 좀 자제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뭐 전두엽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던데. 전두 부분에 있죠. 네. 어. 고게 마비되는 거네요. 그게 제일 처음에 효과가 제일 확 드러나요. 그러니까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막 노래 부르고 싶지만 참았는데 술 조금 마시니까 확 노래를 불러. 괜찮을 것 같아. 아.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전화하면 안 되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자제하고 있었는데 술만 마시면 그 자제력이 없어지면서 전화를 하고. 저는 술 먹을 때 저 진짜 미친 듯이 먹거든요. 안주를. 예. 안주를. 정말 그 폭식, 예, 그죠? 폭식처럼 막 하는데 그게 다 연계가 돼 있네. 그 자제력이 억제돼요. 아. 그래서 이제 술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